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우리 공기업 단기 회원 여러분과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인사팀 관계자분들에게 보내는 헌정 영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2시 40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밤 이제 12시 40분인데요. 네, 4시간 전에 있었던 공기업 단기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공약을 해가지고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176명이 넘으면 제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가이드를 이제 다음날 아침 오전 9시까지 올리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많이 맛이 간 상태인데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또 여러분들과의 그 직업 윤리를 굉장히 잘 지키는 이 선생님으로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뭐 상태가 심히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및 경력 기술서는 사실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다수의 공기업에서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건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지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파란색 글씨로 일단 회사에서 제시한 주의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및 경력 기술서이기 때문에 경험과 경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경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경험 혹은 경력 혹은 경험 및 경력 등 어떤 걸 강조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경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보라든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지원하는 우리 신입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자들과 대비해서 이 직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경력만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서 기가 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NCS 자기소개서라고 얘기하는 거, NCS 뭐 이렇게 채용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직무 수행 능력과 이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채용 전형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관련 행동, 경험,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직무 수행 능력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강조하는 뭐 소통이니 뭐 팀워크이니 열정, 도전, 이런 부분들은 직무 수행 능력과 거리감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 역량을 먼저 정의하고 나머지 한 80% 정도를 본인이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쌓아왔는지, 본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때 보통 고려해야 되는 직업기초 능력은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즉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고 있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쌓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자기개발 능력을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벽하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 역량을 정의하고 본인 역량 구분하여 각각 강조해라. 자, 이 부분인데 제가 친절하게 오늘 또 여러분들의 헌정 방송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민영이가 경력기술 쓰면 간단하게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워드 창이 제가 좀 열어놨거든요. 그럼 필요 역량 정의라는 것은 이 소제목으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땡땡 역량 혹은 땡땡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냥 필요합니다 빼고 그냥 어떠한 역량 혹은 어떠한 지식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첫 문장을 만드냐면
땡땡 직무는 특히 어떠한 직무 수행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어떠한 지식과 스킬, 이 스킬은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경험, 노하우가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적어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적기 위해서 땡땡 직무는 특히 어떠한 직무 수행 역할을 해야 한다. 자, 그럼 이 부분 그리고 어떠한 지식과 스킬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 직무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능력단에 안에서 여기 보면 이제 행정직에 대한 사례인 것 같은데 이 아래쪽 부분 보면 직무수행 내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 뭐 경영기획, 그다음에 뭐 기업 홍보, 고객관리, 통계조사, 총무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총무 쪽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단 조직 내에 유무형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자 유무형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이건 이 직무의 목표인 거예요. 즉 이 직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건 역할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원자가 찾아낸 역할은 뭐다? 자산 관리 및 업무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이게 직무 수행 역할인 거예요. 이 역할을 통해서 앞단에서 이야기한 유무형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직무가 탄생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말 그대로 자산 관리 및 업무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쓰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필요 없고요. 또 그렇게 쓰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여기 있는 걸 따와서 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컨텐츠를 이해했다는 측면보다도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썼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다수의 지원자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쓸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산관리 및 업무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라고 한다면 이 총무라는 직무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타 기업, 일반 사기업에도 이와 관련된 직무들이 있잖아요. 즉 경쟁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접적인 경쟁사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관련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업 내에서의 직무 설명서를 이렇게 열어보시고 거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좀 읽어보시면 이 직무가 어떤 걸 좀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공하셔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어떠한 직무 수행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그 컨텐츠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뒷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려면 여기 보시면 필요 지식이 나와 있어요. 이 총무에 보니까 환경 분석 방법, 벤치마킹 방법, 재무관리 기초, 사내 하도급법, 뭐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어쩌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앞에서 필요 역량을 정의를 했는데 뒷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그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내용을 잡아가지고 앞단에 이제 필요 역량으로 제시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필요 지식만 연결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필요 지식을 강조할 수도 있고 이 아래 나와 있는 필요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 총무 보니까 정보 수집 기술, 뭐 컴퓨터 활용 기술, 보안 장비 운영 기술, 재고 관리 능력, 문서 분류 및 작성 기법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나 컴퓨터 활용 기술은 좀 쓰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면 이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능력적 측면보다는 태도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무수행 능력을 강조해야 되는 1번 항목 경력기술서란에 우선적으로 강조할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원자가 직무 지식과 기술적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직무수행 태도 중에서 하나를 잡은 다음에 지원 직무와 연결해서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교수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뒷부분의 항목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공기업 단기 라이브 방송에서 건강직도 해줘라 왜 행정직만 해주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건강직 있는 내용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직무수행 내용의 건강관리,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건 뭐예요? 직무 목표입니다. 이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검진, 검진기관 관리, 보건교육, 생활체육지원, 건강센터, 의료위원, 편의정보 제공, 만서조, 건강지원 서비스, 건강관리 서울의 등을 기획 관리하는 업무라고 있잖아요. 이걸 다 쓰지 말고 이 중에서 몇 개 잡은 다음에 이런 역할을 수행해서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때문에 이유를 더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직무수행 필요지식은 뭐겠어요?
보건학 및 기초의학 관련 지식, 건강검진 관련 지식, 건강관리 업무에 대한 법제 도적 지식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 지식에 대한 부분은 굳이 변형해서 안 쓰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고정 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와가지고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부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워드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럼 땡땡 직무 특히 어떠한 직무 수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어떤 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땡땡 직무 특히 어떠한 직무 수행 역할을 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어떤 거? 예, 그 직무의 탄생 이유,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20% 이내 정도로, 글자 수의 20% 이내 정도로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이제 두 번째, 이제 말 그대로 이 본인의 역량, 이 구분하여 각각 강조 이렇게 했잖아요. 앞단에서 얘기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쓸 겁니다.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의 노력, 그러니까 뭐 땡땡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 이제 위에 이제 지식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째, 어떠한 교과목 혹은 어떠한 교육 과정 혹은 어떠한 책 이름을 적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세미나 명을 적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자 혹은 사보 혹은 관련 법규 혹은 인터넷 그 다음에 언론 등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식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 입사 후 어떠한 역할 수행 시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쓰자 이거지.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식만 쓰면 되느냐? 자, 둘째, 어떠한 기술을 쌓았습니다. 어떤 경험에서 어떤 역할 수행 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인지 이거 밝혀주셔야겠죠.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떠한 기술을 쌓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어떠한 성과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어떠한 업무 수행 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더 필요하기에 지금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자기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도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으신다면 무난하게 이제 이 항목을 자기소개서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경력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거창하게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어떠한 기술과 그다음 어떠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몇 개 좀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고객 관리가 있잖아요. 고객 관리 보니까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고객 관리로 내국인 및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응대,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고객 만족도를 관리하고 지원 업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고객 관리를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어떠한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고객 관리를 한 경험이 있어. 자, 그러면 그 경험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관리했던 그런 직간접 경험이 있다면 역시나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꼭 여기로 100% 연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신입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도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직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건강직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운동 관리라든지 이 부분 직무수행 내용이 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과 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이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관련해가지고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내가 전달한 그런 컨텐츠, 카테고리, 그 상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유형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 행동 자체가 유사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기획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어떤 사업체를 이끄는 관점에서 경영교육이라는 경험이 없겠죠. 뭐 물론 창업이라든지 그런 걸 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영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직의 어떠한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 모델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신규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끊임없이 이 회사의 이 뭐랄까 존속이 가능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축구 동아리야. 축구 동아리의 목적은 일단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대인 관계를 좀 쌓을 수 있으면서 이제 축구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만 축구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활동들을 붙였을 때 우리 동아리의 본연의 목적이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핵심 성공 요소라든지 우리 동아리의 자원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동아리의 그런 뭐랄까 니즈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걸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관련이 없는 경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경영기획과 관련해서 간접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기업이 굉장히 거창한 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 자체가 지원 직무와 유사한 행동을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기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구성적 측면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쓸 수 있는 방법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끄적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썼을 때 가독성적인 측면이라든지 논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격 요소로 이제 면접에서 이제 공격의 빌미로 잡히지 않을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평상시에 역량의 발전 단계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강조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지식과 땡땡지금 어떤 지식과 스킬 관련 경험 노가 필요할 것이다. 땡땡지금 섞이는 노래 이렇게 했죠. 첫째, 어떠한 지식을 쌓으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경험에 도전. 근데 쫄딱 망했어. 아, 나는 멀었구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 혹은 경험 노하우가 필요하구나 깨달았어. 자, 둘째, 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어떠한 경험에서 어떻게 노력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막 첫째 어떤 걸 잘했다, 둘째 어떤 걸 잘했다, 셋째 어떤 걸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나 잘했다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쓰지 마시고 본인이 솔직하게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의 개발 단계가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지금 이 경력기술서가 첫 번째고 뒤에 지금 자기소개서 4개 항목을 다 따야 되는데 오늘 밤에 지금 오늘 너무 많이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목이 맛이 갔는데 여러분들 좀 목소리 갈라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은 늘 편집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FAQ 제가 오늘 방송을 진행하니까 뭐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모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궁금해할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줄이시고 좀 빨리 잡아서 좋은 자서 완성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직군 내 한 가지 직무를 정해서 강조가 가능한가? 왜냐하면
건강직, 행정직 안에는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군으로 채용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중에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정해가지고 내가 강조해도 되겠는가? 예, 강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직군 내의 모든 직무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직무를 잡으셔서 그 내용을 강조하셔도 됩니다. 그럼 걱정이 되죠? 내가 이 직무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티오가 없어. 그럼 나 안 뽑아주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군이라는 뜻은 유사한 직무가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유사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인사팀 관점, 이 인사 담당자 관점에서 직무 설계를 할 때 필요 역량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놓는 거거든요. 물론 이 직무의 목적이나 성격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무를 잘할 친구면 나머지 그 직군 내의 다른 직무도 얼마든지 향후에 잘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의 구성 방식은 보고서가 좋아요? 일반 자기소개 형식이 좋아요? 아까는 제가 일반 자기소개서 형태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형태로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경력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경력 기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력 기술서에 무슨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A 기업, 어떤 부서 근무, 핵심, 나의 주요 역할 어떤 거, 나의 핵심 성과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어떤 성과를 달성했음,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보고서 형태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보고서 형태로 쓰다 보면은 어쨌든 단락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단락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자 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이제 좀 잡아먹힌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합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줄임으로써 글자 수를 확보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단락별로 구분되다 보니까 그 바이트 수가 지원하는 기업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는 달리 입력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괜히 무리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3번. 한 가지 경험 집중이 좋아요? 여러 개의 경험 강조하는 게 좋아요? 뭐 경험이 많은 분들, 경력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뭐 하나를 강조하든 여러 개를 강조하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량 공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질적으로 승부를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본인이 특정 경력 하나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 안에서 지원 직무와 굉장히 유사하고 꼭 필요한 스킬이라든지 이 지식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경험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원자의 그런 완성된 단계 수준이 딱 봤을 때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짜 100명 중에 뭐 5등 안에 들 정도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양으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러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나누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제일 좋은 건 A, B, C 등 경험을 하면서 어떠한 지식을 쌓았고 특히 나는 B 경험에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도 은근히 펼치시고 그 안에서도 한 가지를 명확하게 집중하는,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경험, 경력을 기술해야 하는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을 기술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선택해서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에 기재하지 못한 경력, 경험 강조가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력서에 기재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입사 지원 입사 단계에서 서류를 증명하셔야 되는데, 근데 특정 경험이라든지 특정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명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그 지원서에다가 기입을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이 실제 지원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별도로 기재하셔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크게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안 쓰는 것보다는 작성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질문하시면서 듣는 것과 제 영상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가지고 뒤에 있는 1번부터 어느 세월에 4번까지 찍고잖아. 하긴 뭐 금방금방 찍고 뭐 바로 이제 준비한 거 없이 바로 이제 라이브처럼 이렇게 즉석에서 제가 이해한 부분들 강조할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공감, 댓글은 바로 사랑입니다.